네, 화면 이제 보이시죠? 예, 다시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하는데요. 삼각형의 이제 외심을 배웠고요. 그리고 내심을 이제 배웠었죠. 이제 오늘은 무게중심을 이제 배울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5가지 심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렇게 오심이라고 배웠어요. 삼각형 오심이 이제 중요했는데 이제 2가지 내용은 교육 과정에서 없어지고 예전에 없어졌어요. 저는 배웠어요. 저는 배웠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수심, 방심이라는 내용만 졌을 뿐이지 문제에서는 그 수심에 관련된 그리고 방심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고 그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에서 다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뭐 외심, 내심, 무게중심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수심, 방심 내용이 섞여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개념을 습득 이제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무게중심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삼각형에서 무게 무게, 무게적으로 중심을 이제 찾을 거예요. 이제 그 무게 중심 앞서서 중선을 이제 정의하겠는데요. 중선은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 뭐 중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중선. 그럼 삼각형에 중선 몇 개 있을까요? 3개가 있겠죠. 지금 요 한 개와 그다음에 요 중선, 이 중선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을 이은 선이에요. 음, 물론 이제 이 중선에 의해서 뭐 길이가 모두 똑같진 않겠죠.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요.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요. 이 점이 바로 무게 중심이에요. 무게 중심. 신기하죠?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외심도 한 점에서 만났고, 그리고 내심도 한 점에서 만났고, 무게 중심도 한 점에서 만나요. 일단 중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 내용은 볼게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 넓이와 S1, 이 넓이 S2 넓이가 같아요. 왜 같을까요?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지금 높이는 수선이 높이가 되잖아요. 이게 높이예요. 그리고 밑변은 이제 이등분하니까 길이가 같잖아요. 길이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넓이가 S1과 S2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AH가 6일 때 BC의 길이를 구해라. 오른쪽 그림에서 AD는 ABC의 한 중선이고 AB 넓이가 10이다. 자, 10이니까 넓이는 이등분한다고 했죠? 그럼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넓이는 24가 되겠죠. 맞죠? 중선이에요. 중선. AD가 중선. 그리고 넓이를 이등분하니까 여기가 12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도 12. 전체 넓이가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H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높이가 되니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엄산이 안 되죠. 10, 넓이가 24 그리고 AH가 6이고 BC 길이는 한번 보죠.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6은 24 이렇게 되죠. 그래서 8이 되겠죠. 답은 8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세 중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삼각형 6개 넓이가 모두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 용어 자체가 무게중심 자체가 이 넓이가 같은 거거든요. 넓이 같아. 우리 이제 여러분들 책받침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손가락에 올려가지고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게 바로 무게중심인 거예요. 근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항상 존재하지만 마찬가지로 사각형, 오각형, 일반적인 다각형에서는 무게중심이 항상 존재할까요? 무게중심?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각형에서 그 모든 중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삼각형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이게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항상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넓이가 같은데 왜 같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넓이를 요 1번 넓이, 2번, 그다음에 3번, 그다음에 4번, 5번, 6번이라고 할게요. 넓이가 같다. 이거는 세 중선에 의해서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성질에 의해서 이제 보일 수 있는데요. 음, 일단 중선이잖아요. 이건 요게 중선 길이 같고요. 요거 중선 길이 같고요. 길이 같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볼게요. 요 중선 한번 보세요. 요 중선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같죠? 1번과 동그라미 생략할게요. 1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은 같다. 2번 더하기 5번 더하기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한번 볼게요. 이쪽에 중선에서 또 위쪽에 1번, 2번, 3번과 1번, 2번, 3번과 1번, 2번, 3번 넓이와 아래쪽에 있는 4번, 5번, 6번 넓이 같겠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선에 의해서 또 위쪽에 1번, 2번, 6번 넓이와 그 다음에 밑에 3번, 4번, 5번 넓이가 같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식을 이제 유도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 있고요. 또 1번, 2번 있죠. 그리고 4번, 5번 있고 그리고 4번, 5번 있죠. 그래서 뺄 겁니다. 우리가 그 연립 방정식에서 이제 빼버리면 3 빼기 6은 3 빼기 6은 6 빼기 3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2, 그럼 2 곱하기 3 넓이 그리고 2 곱하기 6 넓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3번 넓이와 6번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1번과 2번도 같고 뭐 3번도 4번도 같고 다 같아져요. 이렇게 빼버리면 뭐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거를 다른 색깔로 해서 요거를 빼볼게요. 1번, 3번 그리고 1번, 3번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4번, 5번, 6번, 5번, 6번, 5번, 6번 그 다음에 요 5번, 6번 빼버릴게요. 이것도 빼버리면 4번, 4번 빼기 2번은 4번 빼기 2번은 2번 빼기 4번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2번 넓이와 2번 넓이와 4번 넓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3번 넓이와 6번 넓이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4번, 3번, 6번 그리고 이거를 한다면 어, 어, 마찬가지 빼버리면 또 뭐 1번 1번, 5번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결국 1번 넓이와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넓이가 모두 같아져요. 이게 넓이가 모두 같다를 보인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세 변의 중점을 각각 D, E, F로 할 때 D, E, F 그래서 이게 중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점. 그러니까 세 변의 중점이었다. 그러면 중선이고 무게중심 G가 무게중심을 G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이제 무게중심 G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넓이가 모두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해서 넓이 같으니까 GDC가 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8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뭐냐면 세 중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삼각형 6개 넓이가 모두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무게중심 정의가 나오는데요. 무게중심이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맞죠? 세 중선의 교점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 점이 바로 우리는 무게중심이라 하겠다. 그리고 기호로는 G라고 표현하겠다. 무게중심 뜻이 뭐라고요?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다. 이 중선, 그리고 중선, 그리고 중선.
그리고 넓이는 어떻다? 모두 6개 나눠지는 6개 넓이가 같다. 이 말은 이거 같은 거죠. 이 삼각형 넓이와 그리고 이 삼각형 넓이 같고 또 이 삼각형 넓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3개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 G가 ABC의 무게중심이고 ABC 36일 때 다음의 넓이를 구하라. AFG. AFG가 6분의 1이죠. 그래서 6분의 1이니까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GBC는 6개 중에서 2개 해당하죠. 그래서 12가 되고요. 단위 생략할게요. AFGE, 이것도 2개죠. 그래서 12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무게중심 있고요. 무게중심 성질.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보죠. 예제를. ABC 무게중심이다. 넓이가 10일 때 BCG가 10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는 얼마일까요? 하나는 5가 되겠죠. 5 해서 10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ABC는 전체 몇 개 있나요? 그러니까 이 10자리가 3개가 있으니까 30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또는 작은 게 5가 되니까 6을 곱해서 30 이렇게 하면 되고요. BEG는 조그만 거 하나죠. 요거 6분의 1이죠. 이거 그러니까 5가 되겠죠. 넓이가 모두 같으니까.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왜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뒤에 매운 뒤에 나오는 115번 이거를 제가 자 증명을 해볼게요. 중요한 겁니다. 무게중심 성질이 2대 1로 나온다. 이거를 하면서 114번을 한번 그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성질인데요. 무게중심 성질이 꼭지점으로부터 변까지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에요. 고등학교 때 문제 풀면서 삼각형 관련해서 무게중심 성질이 굉장히 많이 나요. 물론 내심, 외심도 많이 나오지만 무게중심 2대1 이 사실은 근해 공식처럼 뭐 근해 공식 중3 때 배우는데요. 아주 많이 이제 도형에서 삼각형이다. 그러면 2대1이다. 무게중심, 중선, 이게 중선, 무게중심 2대1 그리고 넓이 같다. 바로 음,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 2대1이 되냐면 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2대1이에요. 이것도 2대1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2대1이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2대1이래요. 2대1이래요. 자, 왜 그러냐면 볼게요. 음, 먼저 2대1이 되는 거를 요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 선 연결해서 그리고 지금 중선이잖아요. 중선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요.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정리를 생각해야 될까요? 중점이다. 그러니까 중점이잖아. 중점. 중점. 여기도 중점이죠. 그러면 중점 연계 정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점 연계 정리. 이게 뭐였나요? 중점 연계 정리 이제 중요한 거였고요.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하면 이게 가정이었고요.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가정 연결하면 평행하고 길이는 절반이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이 길이는 2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을 연결해 볼게요. 연결을 쫙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몇 대 몇인가요,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몇 대 몇 닮으면 될까요? 평행하죠. 중점 연결 정리해서 평행하고 그리고 이게 억과 같고요. 막꼭지가 같고요. 또 억과 같고요. 닮음이죠. 닮음인데 몇 대 몇 닮음이냐면 바로 2대 1인 거죠. 지금 중점 연계 정리해서
여기에 2대 1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대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2대 1이 되는 거예요.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대 1이 되는 거고요.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 선을 지우고 이 선 지우고 여기를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를 자 연결하면 마찬가지 중점 그리고 중점 그리고 여기를 연결 시작하면 중점 연결 정리해서 평행하고요. 길이는 2대 1이다. 따라서 2대 1 여기 되고 또 2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선이 2대 1, 2대 1, 2대 1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바로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보였고요.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G가 무게중심일 때 AG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단하죠. 2대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2대 1, 그러면 2대 1이니까 X는 6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G 길이가 4, 뭐 여기는 2가 되겠죠. 114번을 한번 보죠. 114번.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내심 외심과 마찬가지로 해서 중선을 두 개를 연결해요.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여기를 연결해서 이제 여기를 연결해서 여기를 연결합니다. 이 점이 바로 중점임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임을 보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한 게 중점임을 보이면 중선이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러면 중선이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넓이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넓이 아까 이제 같고요. 그다음 요거 넓이 같고 그리고 요거 넓이 같고 다 같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변과 이 변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점이다. 그래서 중점이니까 이 선이 중선이다.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시고 증명은 요거 2대 1로 나온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대 1. 그리고 넓이 6개는 같다. 무게 중심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면 이제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겠죠. 당연히 요게 G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등분선에 의해서 이등분삼각형은 합동이 되잖아요. 합동이 되면서 요 위에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등변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특히 정삼각형은 무게중심과 그리고 내심과 외심 모두 같아요. 와,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에서는 요 점이 무게중심이면서 그 다음에 외심이면서 그 다음에 내심이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무게중심과 내심과 외심이 모두 같아요. 그냥 생각하시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무게적으로 일단 중심을 이룬 부분이 바로 외심이 되면서 자 외접원의 중심이 되면서 그리고 내접원의 중심인 부분이 바로 무게중심인 거죠. 자, 아시겠나요? 직각삼각형에서는 일단 정리를 다시 하면 직각삼각형에서는 물론 내심은 안에 있고 중요한 게 외심은 어디 있었나요? 외심은 여기 있었죠. 여기에 빗변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중점에. 그리고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무게중심은 당연히 안에 있겠죠. 뭐 이런데 2대1 여기 있겠죠. 2대1 이렇게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물론 내심도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는 무게중 무게중심과 죄송합니다. 무게중심과
죄송합니다. 웃으셨죠, 지금? 무게 중심과 내심은 안에 있지만 그 외심은 빗배는 충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예제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C가 24, 이 등변삼각형 ABC에서 밑변 BC의 중점을, 자, 중점이 나왔다. 그러면 AD가 중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도 12가 되죠. 음, 중점을 D, ABD와 그리고 ADC의 무게중심을 각각 G와 G'라 할 때 G' 길이를 구하세요. 이 길이네요. 와, 이거 뭐 어떻게 푸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G와 G'의 길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 방금 중점이니까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죠? 그리고 이 길이 이 길이 같죠?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전체 길이는 12가 되겠죠. 맞나요? 중점이니까 12가 되고요. 그러면 이 G와 G'는 무게중심이잖아요. 그 몇 대 몇이에요? 중량 성질 2대 1이라고 했죠. 2대 1이에요. 그럼 여기도 2대 1이 되는 거예요. 뭐 길이는 다르겠지만 B가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G와 G'인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닮음이죠. 몇 대 몇 닮음인가요? 2대 3이 되겠죠. 여기 2대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를 x라고 할게요. x라 하면 자, 2대 3은 x 대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x는 24, 3x는 24, x는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닮음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네, 잠시만요. 네, 닮음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둘레의 비, 이 둘레의 비는 길이의 비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넓이와 건널비 비, 그리고 부피 비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닮은 비가 m 대 n이다. 자,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이 1대 2라고 할게요. 1대 2라고 하면 둘레의 비도 어떻게 되냐면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 요 길이 두 배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더하면 1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넓이 비는 어떻게 되냐면 넓이 비는 자 생각하시면 한 변이 1대 2고 또 다른 한 변도 1대 2인데 두 개를 곱해버리면 그게 어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두 변을 곱한 게 넓이인데 그러면 닮은 비 두 개를 곱해버리면 1 곱하기 1은 1이 되고요. 그리고 2 곱하기 2는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제곱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그리면요. 닮은 비가 2대 3이다. 그럼 둘리비는 똑같이 2대 3이고 길이비는 어차피 더해도 모든 변에 더해도 2대 3이 되고 넓이비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넓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냐면 괄호 곱하기 세로 또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두 변을 곱한 거잖아요. 근데 각 변이 모두 닮은 비가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곱하니까 그 비가 2의 제곱 대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 제곱 대 n 제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부피도 세 개를 곱한 거잖아요. 가로, 세로, 뭐 높이 이런 식으로 세 변을 이제 곱한 거니까 그러면 m 대 n을 세 번 곱하게 되면 세제곱이 있게 되겠죠. m 세제곱 대 n 세제곱. 실제적으로 이거 직접 구해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닮은 비를 구하라 이렇게 됐네요. 두 원기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어,
예제는 요걸로 볼게요. 사각형. 길이가 정사각형이라 할게요. 1, 1, 1, 1. 그 다음에 2, 2, 2, 2. 닮은 비가 몇 대 몇인가? 1대2죠. 둘레는 어떻게 되나요? 둘레는 여기는 4고, 그리고 여기는 8이 되겠죠. 똑같이 몇 대 몇인가요? 1대2가 되죠. 자, 넓이 비는 어떻게 되나요? 넓이는, 요 넓이는 1이 되고요. 요 넓이는 4가 되죠. 어떤가요? 제곱비가 되죠. 1대2의 제곱비가 1대4가 되잖아요. 그래서 넓이 비는 제곱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부피를 보시면 이제 위에 원기둥을 이제 예를 들어서 닮은 비는 지금 4대 10이니까 2대 5가 되고요. 그리고 건널비는 제곱비니까 어 그러니까 길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길이를 이용해서 건너비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구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다 구하지 않고 다 구하지 않고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바로 제곱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의 제곱 대 5의 제곱 즉 4대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비는 세제곱 2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8대 1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드디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저 지금 36분인데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갈게요.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 1위를 차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드디어 오늘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 피타고라스 정리를 오늘 증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이 정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증명이 중요한 거예요. 증명이 굉장히 많은데 참고로 이 증명 방법을 학교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배워요. 네 가지 정도 배웠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증명 방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몇백 개 있어요. 몇백 개 증명이. 그러니까 이 증명이라는 게 수식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눈으로 이제 우리가 그 뭐 도형 또는 이제 눈으로 시각적인 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360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11개를 증명을 해서 유튜브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혹시 오늘 증명은 한 가지만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유클리드 증명 한 가지만 할 건데 더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교과서에 있는 네 가지뿐만 아니라 11가지를 제가 증명을 했어요. 그 어디에서도 없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증명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아닌가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피타고라스 증명해서 제일 많은 게 아마 7가지, 8가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전 11개를 딱 했죠. 물론 더 많이 이렇게 증명 방법이 올려져 있는 영상도 있는데 저는 일일이 다 증명을 이렇게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보세요. 되게 증명이 신기할 정도로 수학자들이 이렇게 증명을 했구나. 너무 재밌어요. 안 그런가요? 수학은 정말 재밌는 학문이에요. 피타고 정리 일단 보죠.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증명도 워낙 유명한 겁니다. 자, 별 5개고요. 자,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정리를 발견했냐면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먹고 뭐 예전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먹고 공부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예전에 아닌가요? 물론 저는 예전이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 스마트한 시대에 워낙 이제 많으니까 책도 많고 내용도 많고 맞죠?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그 공부를 하고 목욕탕 갔는데 타일이 있잖아요. 목욕탕 가면 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욕탕은 가보셨죠? 네, 이런 타일이 있잖아요. 타일을 보고 목욕은 안 하고 몸은 안 씻고 발견한 거예요. 이 가마 타일을 보더니 어?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목욕탕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괜히 우리만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피타고라스 때문에 얼마나 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리가 많이 나왔나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물론 좋은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목욕탕 가서 이 타일을 보더니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넓이와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 있는 또 이 넓이 이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넓이 다르지만 그리고 이 넓이 이제 이 넓이 어, 자, 이 넓이가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어,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 정사각형이에요. 넓이가 같은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정사각형 넓이가 지금 몇 개 있나요? 길이가 1인 걸로 보면 넓이가 자 정사각형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넓이가 1, 1 같은 겁니다. 1, 1.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 두 개 합쳐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또 두 개 합쳐서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에 정사각형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두 개고요. 그리고 요거도 끼워 맞추면 두 개더라.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 합은 이 넓이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목욕탕 그 타일을 보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그럼 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반드시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요한 사실은 직각삼각형이세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마주 보는 변을 무슨 변이라 했나요? 이 변을 빗변을 했죠. 가장 긴 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긴 변, 빗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넓이에요, 넓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이 넓이가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이 넓이가 C 제곱이 뭐와 같더라? 나머지 두 변의 넓이 합과 같더라. 자, B 제곱 그리고 여기는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뭐 같더라?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과 같더라.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게 넓이, 합이 가장 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넓이 합과 같더라.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자, 일단은 한번 문제를 보고 그 왜 그런지를 엄밀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한 변 길이가 하면 한번 볼게요. 중요하니까 x 제곱이 가장 긴 변이죠. 이게 같더라.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과 같더라. 그럼 이 값은 9, 16, 25고요. x 제곱이 25니까 x 값은 5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일단 건너뛸게요.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운 무리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3 때 배웠는데 중2 때 내려오면서 이제 무리수 부분이 좀 삭제됐어요. 그래서 배우는 내용도 좀 삭제돼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더 어려워하거든요. 왜 이렇게 2학년으로 내려오면서 무리수 관련된 그런 심화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이제 활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무리수 부분도 설명을 같이 좀 이따 할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긴 변이 13의 제곱이 같더라. 5의 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주의할 점은요. 자, 팁은 가장 긴 변, 빗변을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직각과 마주 보는 변이 빗변이에요. 그럼 13의 제곱이니까 169는 25 더하기 x제곱. 따라서 x제곱은 144가 되고요. x는 12 이렇게 돼요.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런데 2번을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가장 긴 변 8의 제곱이 같다. x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예.
그러면 x제곱이 8864 빼기 49 해서 얘가 얼마인가요? 15인가요? 15죠.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곱에서 15가 되는 유리수가 없거든요. 맞죠? 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한 동시에 이 수가 이 x라는 수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리수만 수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그러면 저 예를 들어서 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요게 x라고 하면 x제곱이 1의 제곱 더하기 또 1의 제곱 되면서 x제곱이 2가 되잖아요. 근데 제곱에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무리수라고 정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무리수를 인정을 안 했거든요. 존재를. 그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피타고라스 하파가. 정확히 제가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무리수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가 이렇게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수를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거냐면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 수를 자 이거부터 하면 x 제곱이다. 그럼 이 x라는 수를 루트 2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루트 2 많이 들어보셨죠? 루트 루트 2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수는 어떤 수냐면 제곱에서 2가 되는 수예요. 루트 2가 약 1.4141592 땡땡땡 이런 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우리 중학교 들어와서 맨 처음 배운 내용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라고 배웠잖아요. 바로 이 수인 거예요. 루트 2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414 1592 땡땡땡 엄청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수를 루트 2라고 표현을 하고 무리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x제곱은 15다. 그럼 이 수는 x는 어떤 수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루트 15라고 표현을 해요. 이 루트 15는 어떤 수다? 제곱하면 15가 되는 수. 이 수는 약 3.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가 이제 바로 무리수라는 수인데 x가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루트 표현을 이제 쓸게요. 루트 3은 어떤 수냐면 제곱에서 뭐가 된 수냐면 3이 되는 수예요. 그러면 루트 4는 얼마일까요, 이거? 루트 4는 얼마일까요, 루트 4? 자, 퀴즈입니다. 루트 4는 얼마일까요? 2. 맞습니다. 뭐냐면 제곱에서 뭐가 된 수냐면 제곱에서 4가 된 수는 2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는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라고 하진 않습니다. 루트 4는 2거든요. 왜? 이 수는 제곱에서 4가 되는 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일단 마이너스는 우리가 지금 생략할게요. 루트 4는 2입니다. 근데 x제곱 4에서 x는 풀마 2가 있는데 루트 4는 그냥 2예요. 이 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있다고 해서 항상 무리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루트 다른 말로 근호라고 하는데 루트를 없앨 수 있으면 그 유리수인 거예요. 루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거는 증명을 한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인데요. 바로 첫 번째 증명이 뭐가 나오냐면 유클리드 수학자 아시죠? 유클리드 수학자예요. 유클리드 증명 방법인데 유클리드 증명 이에요. 피타고라스는 BC 기원전 선배님이시잖아요. 기원전이면 몇 년 선배님이시죠? 한 BC 300기 치면 이 올해가 1900 아니죠. 죄송합니다. 2020년이죠. 제가 1900년도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1900년도 생각나네요. 2020년도에 300년 더 가면 2300년 선배예요.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그럼 유클리드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을 한 건데 이게 첫 번째 증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에요.
이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이 증명을 한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도 중요하지만 이 첫 번째 증명 왜 성립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교양이에요, 교양. 나중에 수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 그리고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첫 번째 증명, 유클리드 증명이 뭔지 기억하시면 아주 학식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일 겁니다. 자,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명까지만 다룰게요. 증명이 기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여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입니다. 표시해 주세요, 교재. 교재 표시해 주세요. 지금 이 변의 길이 빗변 C라고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보여야 할 게 가장 긴 변, 빗변이 C제곱이 뭐임을 보이는 겁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임을 보이는 거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맞나요? 우리가 보여야 할 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근데 C제곱은 뭘 의미하나요?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죠. 맞나요? 바로 이 부분의 넓이인 겁니다. 그리고 A제곱은 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B제곱은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큰 이 넓이가 정사각형 넓이가 이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음을 보이면 되겠죠. 맞나요? 그게 바로 이 뜻이겠죠.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가장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작은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더라. 이걸 보이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증명하기 앞서서 한번 자 도입을 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를 먼저 자른 겁니다. 수선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수선을 내릴 거예요. 좀 삐뚤하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수선을 내릴게요. 직각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이제 요 이제 직사각형이 됐죠. 요 직사각형이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 합과 같아요. 그걸 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또 직사각형 넓이는 요 정사각형 넓이 합과 같아요. 그걸 볼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직사각형 두 개 합은 요 정사각형과 요 정사각형 합과 같죠.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더 이제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뭐와 같다? 이 정사각형 대비 합과 같다. 이걸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같으면 어떻게 볼 거냐면 삼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 삼각형. 자, 보세요. 또 이 삼각형. 어, 얼추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결론적으로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는데, 자, 합동이 되면 넓이가 같죠? 넓이 같죠? 그래서 합동이 되는 이유를 자,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합동이 되냐면, 첫 번째, 어, 정사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같죠? 맞나요? 자, 그리고 또 이 변의 길이와 또 이 변의 길이와 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같아요.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요 삼각형과 그다음에 요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현재 어떤 관계가 됐나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맞나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길이 같고요. 요거 한 개 길이 같고요. 결국에 요 길이와 그리고 요 길이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하냐면 극기인각이 있죠. 인각이 지금 어디 있나요? 끼인각이 90도 더하기 동그라미죠. 요거죠. 요가 맞나요? A라고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90도 더하기 A각 되죠. 결국에 90도 더하기 A각. 여기도 90도 더하기 A각. 극기인각이 같아졌죠. 극기인각이 같아졌죠. 극기인각이 같아졌죠. 그러니까 어떤 합동이 되나요? 바로 AS 합동이 돼요. 자, 보시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다. 그래서 무슨 합동이다? SAS 합동이다. 제가 적는 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합동이니까 이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와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가 같은 거예요. 합동이니까. 자, 이제 합동임을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제 일로 옮겨볼게요. 이 점을 옮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와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어떤 관계인가요? 자, 다시 이 넓이와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어떤 관계인가요? 같죠? 평행선이잖아요. 이거. 평행선에서 요 점을 땡긴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점을 땡길게요. 이 점을 여기 땡깁니다. 땡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졌죠. 근데 각각은 모두 이거는 직사각형의 절반이고요. 이거는 정사각형의 절반이죠. 따라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졌죠. 무슨 용광로 보는 것 같죠, 지금. 오늘 제가 빨간 붓빛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제 마음입니다. 자, 이 정사각형이 뭐 같다? 이 직사각형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은 어떤 삼각형을 보시면 되냐면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그리고 또 이 삼각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길이는 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요. 그리고 그 끼인각은 어디 있나요? 바로 요 끼인각과 직각과 요각 그리고 요 끼인각 직각과 요각이 A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끼인각이 서로 같은 거예요. 요게 여기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그 끼인각이 서로 같다. 그래서 SAS 합동이고 넓이가 같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땡기는 겁니다. 점을 땡겨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 점을 여기로 땡기면 이 넓이와 같게 되고요. 뭐가? 이 삼각형이 마찬가지 자 이제 이 점을 아까 수선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이 여기로 땡기면 이 넓이와 또 같아지는 거예요. 이 넓이와 또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나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지금 같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또 이것도 직사각형의 절반이니까 전체 넓이는 이 정사각형 이 넓이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와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 합과 같고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 합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정사각형 넓이 합과 같다.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큰 정사각형 넓이의 합이 같더라.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 합과 같더라. 그래서 그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더라.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첫 번째 증명 방법인 유클리드 증명이에요. 이거를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증명 첫 번째고요. 이거 말고도 학교 교과서에는 세 가지 더 나오는데 이제 이거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증명은 엄청 많아요. 저 이제 참고로 11가지 증명을 유튜브 제 카페에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예. 댓글 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 각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딱 보시면 그림에서 유클리드 증명 관련 내용이 있죠. 다음 주 그 넓이가 나머지 넷과 다른 삼각형은 이 문제는 학교 시험의 단골 문제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EBA와 EBC 같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증명 같다. 맞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습니다. 1번, 2번. ABC는 스키마죠. 지금 아닌 것 같죠? ABF. 이건 처음에 이 삼각형과 이 합동임을 보였으니까 넓이 같겠죠? 그러면 1번, 2번, 4번 같습니다. JBF 같죠? 이거와 그 다음에 이거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어, 우리가 보였던 넓이가 같고요. ABC는 전혀 상관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기대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이제 증명이었고요. 이 내용은 이제 활용 부분이니까 요 내용은 이제 활용은 다음 시간에 또 활용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다 할 겁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다 할 거니까 어, 오늘 수업은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까지 유클리드 증명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늦은 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예. 자, 교재, 교재 있습니다. 예. 교재는 팔로 있고, 제본도 해드리거든요. 예. 제본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파일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 카페 가시면요. 어, 정다각형은 항상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 똑같나요? 정다각형. 정다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예, 맞습니다. 예. 정다각형, 그러니까 정삼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도 같고, 정사각형도 외심, 내심, 무게중심 같고요. 정오각형도 내심, 외심, 예,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님은 정다각형에 혹 꽂혔나 봐요. 정다각형, 정다면체 이런 걸 좀 좋아하시네요. 예, 무게중심이 똑같습니다. 정삼각형뿐만 아니라 정사각형, 정고각형, 예, 같습니다. 교재는 제 카페에 파일로 있어요. 예,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파일은 개념 노트 검색하시면 돼요. 카페 가셔가지고 개념 노트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게 카페 바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댓글이나 몇 개 다셔야 될 거예요. 제가 좀 이 등급을 좀 올려놨거든요. 아니면 저에게 오늘 요청하시면 제가 등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줌 수업 들으신 분은 제가 특별히 등급을 올려서 바로 개념 노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걸 카페에 뭐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조정해 드릴게요. 개념 노트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1, 중2, 중3 개별 파일이 있고요. 중학 수학 전체, 예, 그거 하셔야 되고, 중학 전체 이걸 하세요. 중학 수학, 중1, 중2, 중3 따로 있기도 하고, 중학 수학 전체 있기도 하고, 고등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고 1, 2, 3 따로 있고, 고등수학 전체 이렇게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 네, 질문 없으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3의, 이 뭐죠? 3의 제곱. 이거, 이 3의 뭐죠? 제곱인가요?